이번 시간에는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의 개념인데요. 객체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매개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떠한 학생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한다면요. 학생은 이름, 나이, 국어, 영어, 수학 점수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기능으로 즉 함수가요. 달린다, 걷는다, 시험을 본다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서로 분산해서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학생이라는 걸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여러 개를 만들면 여러 학생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매개체를 표현한 것이 바로 객체고요. 매개체 하나는 속성과 기능을 갖추고 되는데요. 이러한 속성과 기능을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객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파이썬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클래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클래스를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 주시면 클래스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객체를 만들 때 클래스를 지정하게 되면 클래스에 설계되어져 있는 형태로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클래스를 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일의 뉴에 파이데브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얘는 OOP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OOP에서 마우스 클릭, 뉴에, 자, 파이데브 모듈 해주시고요. 자, com.test 하겠습니다. 이 모듈은 OOP라고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empty 골라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모듈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같은 모듈에서 하셔도 됩니다. 우선 같은 모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1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클래스만 만들어주시고 더 이상 코드를 작성하지 않으실 때는 패스를 쓰시면 됩니다. 이 패스는 아래쪽에는 코드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를 일단은 아무 코드도 작성하지 않을 때는 패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클래스를 만드시게 되겠고요. 자, 객체를 생성해 주실 때는 클래스명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A1은, 자, C1은요. 자, 클래스 1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프린트 C1 하겠습니다.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객체가 생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클래스 1을 가지고 만든 객체다 라는 걸 한 거고요. 이거는 객체가 만들어진 메모리상의 주소값이 됩니다. 이 값이 다르면 서로 다른 객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2는요, 클래스 1 이렇게 해주시고요. 프린트 C2 객체를 또 하나 만든 거죠. 해보시면은 여기에 주소값이 서로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변수인데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내부에 선언하는 변수는요,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로 나뉘게 됩니다.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변수로서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클래스 변수에는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만약에 클래스 변수에 접근하고자 할 때는 클래스의 이름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클래스 변수가 복사되어 각 객체마다 따로따로 관리되는 변수들을 의미를 합니다. 클래스를 만들어 주실 때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이거는 클래스 변수가 됩니다.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시게 되시면 이 클래스 변수와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각각 만들어지고 이 클래스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각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게 되면 클래스 변수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복제돼서
또 하나의 변수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 변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자, 클래스 3, 클래스 2라고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자, 멤버 언더바 A는 100, 멤버 언더바 B는 2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변수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의 이름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프린트 클래스 2.member A, 클래스 2.member B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각각 100과 200이 잘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객체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3는요 클래스 2.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프린트 C3.member A, 프린트 C3.member B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면은 100과 200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변수와 이 클래스 변수가 서로 다른 변수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이 변수 있죠. 인스턴스 변수, 객체 안에 들어있는 이 변수입니다. 이 인스턴스 변수 안에다가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3.member A는 1000, C3.member B는 1000 해주시고요. C3.member A를 출력하고요. C3.member B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다가 클래스 2.member A, 클래스 2.member B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이거 두 개는 전부 다 1000으로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전히 클래스 변수는 100과 200으로 유지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클래스 변수의 값을 변경한 다음에요. 5000 넣고요. 6000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신 다음에 객체를 생성해 주시면은요. 객체를 생성을 하고 찍어 보시면 실행해 보시면 5000, 6000이 출력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즉 객체를 생성하실 때는요.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현재 클래스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그대로 복제해서 해당 객체가 해당 기억 공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를 변경하고 난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시면 새롭게 세팅되어져 있는 값들로 값들로 세팅이 돼서 객체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init인데요. init 함수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초기화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init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셀프를 이용하시게 되시면요. 생성된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인스턴스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가 객체를 생성할 때 클래스 변수를 복제해서도 만들어주고요. 이 init 함수에서 셀프를 이용을 해서 인스턴스 변수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얘는 클래스 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 변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클래스 변수는 만이라고 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df 언더바 2개 init, 이 이름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셀프 자동으로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member 언더바 a, member 언더바 b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가 생성된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우선자입니다. 현재 이 셀프 안에는 얘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초기화 작업을 해주는데요. 자, self.member 언더바 a는 member 언더바 a, self.member 언더바 b는 member 언더바 b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객체에 member 언더바 a라는 변수를 추가를 하면서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번 객체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C5는요, 클래스 3 해주시는데, 이때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2만, 3만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요 2만이라는 값이 요 멤버 A에 들어가고요, 요 3만이라는 값이 멤버 B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C5. 프린트 C5. member A 프린트 C5. member B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값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클래스 내부에 자, 다음에는요. 자, 메서드입니다. 클래스 내에 선언된 함수들을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자, 함수 사용하고 동일하고요. 함수는 인스턴스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 그리고 클래스 메서드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인스턴스 메서드는 객체를 생성을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메서드고요. 클래스 변수 및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def, 자, 메서드 이름을 메서드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1, a2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패스 줄게요. 자, 메서드도 그냥 메서드만 만들어 놓고 코드를 만들지 않을 때는 이렇게 패스를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건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이 메서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자, 프린트 메서드 1 호출 메서드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 3. 메서드 1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메서드 1은 그냥 일반적인 메서드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메서드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객체를 생성을 해야지만 호출이 가능한데요. C5. 메서드 1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어떠한 값을 받겠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매개 변수를 정의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프린트 자, A1 자, 프린트 A2 이렇게 해주시고요. 호출을 할 때 값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4만과 5만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 자, 넘어간 값도 잘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 일반 메소드는요, 일반 메소드는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를 모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셀프 있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 자신, 즉 생성된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셀프. 클래스 베리어블 자, 셀프. member A 자, 프린트 자, 셀프. member B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실행해 보시면요. 이렇게 값들이 잘 정상적으로 접근돼서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클래스 변수 및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값을 가지고 뭔가를 처리한 다음에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를 만들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즉 메소드 내부 안에서 클래스 변수나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스태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편한 거죠. 자, 스태틱 메소드는 골뱅이 스태틱 메소드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냥 메소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 A1, 프린트 A2 이렇게 해주시고요. 좀 구분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C5. 메소드 2 하고 6만, 7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실행해 주시면 잘 출력이 되죠, 그쵸? 자, 그런데 그냥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얘도 6만, 얘도 7만 갈게요.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호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클래스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와 비슷합니다. 클래스 이름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스태틱 메소드와는 달리 클래스 변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자, 클래스 메소드 해주시고요. A1, A2. 자, 프린트 A1 찍고요. 프린트 A2를 찍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CLS가 들어오죠? 이걸 이용을 해서 클래스 변수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자, 클래스 3점 메서드 3 얘는 8만 9만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 8만 9만도 잘 찍히고요. 클래스 변수에 있는 값도 잘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파이썬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은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